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실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연천군 미산면, 강화군 양도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 연천, 인천 강화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 잇따라 추가 접수가 또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강 이남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더 이상의 확진이 좀 없어야 될 텐데, 확산이 없어야 될 텐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의심 신고는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80선은 지킵니다. 1% 가까운 하락입니다. 0.96% 빠지는데 하루 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오늘 장중 저점은 2080,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수급 확인해 볼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많네요. 3,510억 원을 외국인이 팔고 기관 개인 삽니다. 개인이 좀 많이 사주고요.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입니다. 2,433억 원에 순매수가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투신이 팔고 연계금이 사는데 연계금은 매수 물량 전 시간대와 비슷합니다. 447억 원대. 오늘은 대량으로 매수에 더 나서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죠. 627까지 밀리네요. 630선 무너졌고요. 낙폭이 좀 커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코스닥 보시면 장 초반은 괜찮았는데 정오 지나면서부터 툭툭 부러지는 증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1,187억 원.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환율은 오름세입니다. 일단 환율이 오늘 장중에 1,19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2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살짝 장중 조정이 나오면서 1,197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잘 달리던 코스피는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살펴볼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화학, 비덴트, 신성통상, 우리손 FNG,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돼지열병 관련주인 우리손 FNG가 오늘 강세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13.17% 상승해서 2,96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 꾸준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3,25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화와 연천 등에서 또다시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강화군에서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나왔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오늘 새로 신고된 사례까지 확진 결론이 난다면 국내 열병, 돼지열병 건수는 6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순수 양돈 업체인 우리손 FNG가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한 업체로 꼽히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DMG 테마주 자연과 환경이 오늘 두 번째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환경정비, 조경, 토목공사 관련 업종인데요. 현재 전날 대비 3% 이상 올랐습니다. 1,19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 최고가 1,44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 관련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관련주들 일제히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DMZ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과 환경을 비롯해서 삼육물산, 이화공영 등 일부 DMZ 관련주들은 수혜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대북 관련 다른 종목들은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만큼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전날 대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30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3, 4분기 실적이 화학 부문 둔화 등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터리 실적 개선이 지연될 전망인데요. 유럽 공장의 수율 개선이 늦어지면서 비용은 증가하고 매출 성장도 기대보다 부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평창군의 ESS 발전실 화재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계속되는 화재로 배터리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ESS 매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 SDI의 주가도 화재로 인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오지아와 탑10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도 오늘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5.28% 올랐습니다. 1,6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1,620원에서 최고가 1,87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신성통상이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1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이 업황 부진을 겪는 가운데 토종 기업의 보기 드문 성장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애국 테마주로 불리면서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꼽히는 탑10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년도 매출에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반사이익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더 고무적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BTC 코리아닷컴의 주주 비덴트는 오늘 하락세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8% 내렸습니다. 8,7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8,710원에서 최고가 9,12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락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호재로 큰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첫날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약 8억 원 규모에 그쳤는데요. 벡트 서비스 개시 직후 약보합세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뒤에 급격하게 빠진 게 그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먼저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우려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낙폭을 키우면서 하루 만에 지금 2,100선을 지금 2,100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탄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잭스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았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의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 남용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경제 정책 전반을 좀 비판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좀 위기에 대한 감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대재활병 확산 우려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은 또 오늘도 이런 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팜스토리나 우리손 FNG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이 비무장지대죠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자 한 제안을 하면서 이 DMZ 관련주들, 뭐 자연과 환경, 삼육물산, 뭐 대창스틸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실적으로 가야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뭐 대덕전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안정성과 을 갖추는 PCB 업체에서도 가장 큰 탑으로 좀 꼽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내년 새 5G 인프라 확대와 또 스마트폰의 멀티카메라에 대한 추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상향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하위 제재로 어떤 네트워크 시장 내 삼성전자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어떤 네트워크 장비용 PCB 매출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요새 최근에 뭐 갤럭시 폴드나 아이폰, 특히 아이폰 11에 어떤 멀티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RF PCB 면적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가 상승함에 따라서 모바일 폰의 성장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다 판단되고 매수가는 9,600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인터지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3% 정도 빠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게 뭡니까? 2,150원 이하로 모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현재 시장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은 2,150원짜리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으시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미 이제 이 인터지스는 바닥을 터치한 것 같아요. 1,900원. 그래서 여기서 시장 조정력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1,900원은 쉽사리 이탈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한 2,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한 150원 정도 더 빠지면 거기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만 하역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47억, 그리고 현재 자본 총계가 1,996억인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2018년만 하더라도. 그리고 2019년 1분기까지만 해도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었죠. 근데 2019년 2분기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극단적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평단을 잘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이 종목도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언급하다가 급등이 나온 한국 프렌즈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다시금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금 개최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 인터지수도 그 시기에 한 번 정도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50원 기준으로 이하로 모아가는 거니까 일단 시장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2,0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였었죠. 근데 살짝 저평가였었는데 오늘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순자산 가치 2천억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2천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솔루션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업 및 테크니컬 마케팅으로 전문으로 하고 반도체 솔루션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18년보다 2019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13조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LCD를 버리고 OLED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쪽 섹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니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 잘 눈여겨보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좀 8,2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200원 정도 자리가 월봉상 기준선짜리입니다. 월봉상 기준선짜리.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급등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저번 고점 정도 수준 대략 한 7,100원 이하로 7,050원 정도 100원에서 5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고 만약에 7,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빠르게 그냥 거의 본전 수준에서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 목표가는 8,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는 종목을 억지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죠. 사조 시푸드는 이미 좀 극단적으로 내려온 기업이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실적,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게다가 이제 시푸드다 보니까 뭐에 엮여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돼지열병 대체 수혜주로 또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2,244억짜리의 굉장히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겨우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 드렸을 때는 1,000억 이하였죠. 근데 오늘은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절반 이하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성장하는 시푸드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 국면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빠져봤자 5,150원이 저점일 겁니다. 빠져봤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이 5,780원 요 정도 시점부터 조금씩 잡으시면서 혹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면은 5,150원까지 조정력 열어두고 그냥 모아가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바닥 지그재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때가 되면은 이 바닥 지그재그 패턴을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때 올라갈 때 잡아야지라고 하면은 놓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5,150원까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700원대부터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5,7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모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잡아놓고, 그러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저 최근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 대체주인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쉽사리 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 5,700원대 일정 부분 잡아놓고 현금을 좀 냅뒀다가 만약에 재수없이 내려오면은 5,150원이나 5,350원에 추가 매수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쭉 스윙격으로 끌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터지스부터 사조 시푸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포비스 TN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도비 시스템, 그리고 가상현실 컨텐츠인 유니티와 PTC 등을 공급하고 있고, 이 중 어도비는 2013년 3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기업용, 교육용 시장에 계속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25만여 중소기업과 400개 수준의 대학교, 12,000개에 달하는 초중고 모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속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디모아의 경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기업용 총판 중 하나로서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국 1,000개 수준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은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2.1%나 증가한 28억 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6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300% 이상 증가한 24억 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추후 실적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없다라는 점은 아쉽지만 지난 8월 이후 주가의 반등이 분명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이 꽤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 또한 현재 약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가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 또는 중기 이평선 모두 현재 주가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이나 일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빠졌을 때 오히려 주가의 반등은 그 탄력을 받아 크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1,845원, 손절 가격을 1,45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풍강입니다.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현대와 기아, 한국 GM, 쌍용 모두 1차 협력업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트와 너트,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재화라 하더라도 사이즈와 중량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 너트 전문 생산업체로서 삼진전공과 함께 실질적인 독점 공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완성체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완성차 업체의 판매 호조와 생산력 증대가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0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동사는 정치태화 관련 종목이죠. 대상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물론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정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시 한번 정계로 진출할 기대감은 매우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기술적으로는 9월 초에 고점을 모두 돌파했죠. 9월 5일 최고 28%나 상승했을 때 가격인 3,980원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눌림이 소폭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틀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상승을 감안하면 이 구간에서의 이 정도 눌림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4,510원, 손절 가격은 3,72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와 게임은 물론이고 음악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모바일 메신저 부문을 살펴보게 될 경우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이 뚜렷하고 광고 상품 중 하나인 카카오톡 보드의 시장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서비스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 또한 구축하였고 음악 콘텐츠 부문에서의 강화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규 사업 부문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즉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 능력에서 어느 한 사업 능력에서 매우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온다면 그 사업부가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부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개선세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 1,572억 원 수준,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악재가 없다면 주가 상승은 매우 조금씩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16만 8천 원, 손절 가격을 11만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를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 말씀해 주셨어요. 네, 휴스틸 오늘 조금 시장 조정력으로 예. 인해서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정력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9,900원 밑으로는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면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면 9,900원 정도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추후 시장에 다시금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또 상승력으로 평단가 이상 또 상승력이 나올 테니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손실권으로 내려갔지만 그냥 버티시고 9,900원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자 휴스틸은 9,900원까지는 안 밀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럼 괜찮아요?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어차피 뭐 이제 단기 공략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유니퀘스트를 여러분들이 7,100원에서 7,050원 정도 사이로 아까 좀 내려왔었는데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시세에서 이대로 상승력이 못 나오고 7,000원을 무너뜨리면 재빨리 매도 후 밑에서 재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7,000원을 잡고 매수가는 7,100원에서 7,050원 정도 좋다. 그리고 상승력 나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캐스트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그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2018년 대비 2019년이 훨씬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월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살짝 저평가 국면에 있는 성장하는 반도체 관련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 그래도 이 적정주가, 약간 좀 적정주가거든요. 약간 저평가긴 하지만 적정주가니 기술적으로 아까 7,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탈되면 빠르게 매도 후 밑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틸에 이어서 유니캐스트 들어봤고요. 이청호 본부장 연결합니다. 신원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 종목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선 추천을 했던 지난주 수요일에 장 후반에 조금 올라가 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약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최근 3거래일 동안 오늘 또한 마찬가지죠.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추천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매수 가격 부근일 겁니다. 우선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본부장님 이번 주는 어떤 종목 괜찮습니까? 저는 풍강입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테마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은 9월 5일 찍었던 고가를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 시장 영향으로 한 차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눌림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거래량이 크게 실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9월 20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인 9월 23일, 9월 24일 3거래일 동안 상승이 매우 뚜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하려고 하는 힘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가급적 금일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사이의 수익률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징을 좀 보셨습니까? 장막판에 역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네.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저는 이제 그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팜스토리를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팜스토리요? 네.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지 바이오의 계열사이면서 그리고 사료 산업 사업도 하고 있고 육가공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도계 제품. 그래서 닭고기 업체 마니커 FNG 등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뭐 사료뿐만 아니라 이런 육계 쪽도 같이 조금 부각을 같이 동반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팜스토리가 한 번 정도는 강하게 급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오늘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와주네요. 그래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자산 가치를 보시면 대략 1,5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343억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승력이 조금 더 길게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과거에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1,400원 정도 자리에서 쉽사리 상승력이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1,400원 밑으로 또 깊게 내려가지도 못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스토리를 깨고 아주 강력한 상승력을 좀 이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일단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1,43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620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줄 모습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강력하게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1,820원 내지는 2,05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0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금방 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2,050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050원 정도 자리까지 크게 시세가 밀리지 않는 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주로 들어오십니까? 저는 라닉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화되고 있는 4차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징 종목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어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 미국에서 합작회사와 함께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에 따라 만도라고 하는 기업이 기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에서 떨어지게 됨으로써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에 따른 수혜를 한편으로 라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받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결국에는 상용화 될 겁니다. 아무리 안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용화는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기업이 과연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에
기아에 얼마만큼의 재화를 많이 공급하느냐, 그것이 결국 해당 기업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라닉스라고 하는 기업은 현대 기아차 자율주행차용 통신 모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동안 주가가 9월 18일 시가 대비 벌써 50% 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흐름 그래도 반등이 쭉 잘 나왔죠. 즉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에 해당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환경에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닉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5244번님께서 양지사를 12,000원에 비중은 20% 정도를 싣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종목 상담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죠. 유통 주식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튀었던 주식인데 오늘은 좀 하락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가 일단 뭐냐면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트, 그 다음에 뭐 수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부터 적자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654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으로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시장 리스크를 품절주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를 지금 현재 매수가가 12,000원대 보유하고 계신데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양지사를 버티면서 끌고 가기에는 다소 리스크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량 매도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이나 아니면 양지사가 좀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재매수 접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전진바이오팜 0970번님께서 11,159원 한 번에 사신 것 같지 않고요. 비중도 13%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또한 보유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소폭 밀려버리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나와서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9월 18일. 이날 하나의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된 상황에서 동사가 야생 멧돼지 퇴치 기피제 특허 제품의 조달청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으로서 작용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우 조금씩 그와 관련된 백신을 위한 한 걸음마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뜻하지 않은 호재거리가 갑자기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손실이 22% 정도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밀려도 손실은 결국에는 20.56%, 그것과 지금 나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뜻하지 않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우선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되,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이 11,150원,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차례 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서 지난 9월 18일의 고점이 12,300원, 12,300원을 찍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비중 절반도 정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진바이오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7632번님의 종목인데 KNN 올라와 있습니다. 1,560원에 비중 10%. 테마주로 좀 엮이죠. 네. 근데 이 KNN이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예. 원래 이제 엮이기 전에는 조금
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좋아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KN은 지금 현재 이 구간부터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상파 TV 또는 라디오 쪽에 이제 광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지상파 쪽에서 이제 거의 대다수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슈가 엮이지 않는 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라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면서 급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부터는 이제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1,560원이니까 제가 그 매수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량 매도짜리로 잡아드릴게요. 손절이요, 본전 처리죠. 그러니까 다시금 1,560원짜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 주식이 안 가고 더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대로 상승력이 나와야 가는 거고 1,560원까지 밀리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60원까지 다시금 밀리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되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수정을 해서 기술적 확장 파동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율 파동으로 여기서 자, 이 파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이제 비율 파동 확장을 딱 잡아보면 자, 지금 현재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 지금은 1,630원 정도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1,95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유지될 경우 1,950원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N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1359번님의 남화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8,670원의 비중은 20%.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다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사는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대비 국내 시장에서 3위 정도 기업이고 실적 또한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황도 매우 괜찮고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 스텝 또한 괜찮은데 지난주부터 나오는 주가 하락은 결국 8월부터 나타난 약 1개월 정도 나타난 주가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대략 7,5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소폭 밀릴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격대에 중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00원까지 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현재 비중이 20%인데 10%포인트 정도 늘려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30% 정도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유를 해보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되었을 때 약 9,000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원에서 비중을 소폭 늘리고 목표 가격을 9,000원으로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화산업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0577번님의 넥슨GT 7,78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 사실 뭐 매각 이슈로 굉장히 올라왔다가 네. 지금 확 꺼졌죠. 네. 예, 이슈가. 확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기업은 함부로 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밑으로 쭉 내려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대규모 적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까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적자폭이 2018년에 크게 확장이 됐고 그 확장 적자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얼마예요? 913억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2,565억입니다. 정상적인 주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은 자, 월봉상 파동을 보시면 아, 지금 많이 내려왔네. 내려왔으니까 아, 이 정도는 바닥이겠네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이다. 근데 지금 현재 물려 계시니 저는 손절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한번 물려 들어갈 경우 아까 월봉상 파동을 보셨다시피 지금 한 6,200원 정도 라인에 과거에 한번 근처에서 6,400원이네요. 그죠? 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하락이 나오면서 6,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도 일정 부분 조정력을 받고 있으니 전량 손절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GT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9622번님의 리캠 종목 6,2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높습니다. 50%. 손절해야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이채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장이 끝이 났으니까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내일입니다. 내일 시가가 하락 출발하면은 미련 없이 손절 처리를 하십시오. 이유가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주가가 거의 2배나 뛰었는데 이유가 감사 보고서가 결국에는 적정으로 나오면서 관리, 환기 종목에서 모두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결국에는 동사의 주가가 기존 수준까지 다시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모두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특별한 테마라든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전망, 실적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현재의 주가에 미칠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9%나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13일 월요일에도 뭐 근 한 9%.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8% 수준. 그리고 오늘도 9%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저는 결국에는 그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주가가 크게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크게 빠졌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아주 약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내일 시가를 또 하락 출발해버리면 오늘과 같은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를 보시고 시가가 상승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유하시되 시가가 혹시나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미련 없이 전량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저희가 상담 이어갑니다. 1325번님의 바른테크놀로지 1,2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3D 전문 업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좀 움직입니다. 근데 적자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8년부터. 그리고 그 적자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순자산 가치가 143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61억이에요. 적자 회사인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높게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거 시장 리스크로 밀리게 되면 많이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매수가 기준의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수가를 위협하면 빠르게 매도 후 다른 종목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1,200원에 20%죠. 이미 손실 라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략을 제공해 드리느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손절 라인을 1,020원짜리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0원. 1,020원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반등력을 기대해 보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본전 처리하시는 거예요. 1,200원에. 근데 1,02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전량 손절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1,020원 손절 그리고 상승 나오면 본전 처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80선도 무너지네요. 2073.3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뭐 1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까지 좀 버티던 시장이 정오 이후부터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서 결국에 207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네요. 오늘 3,771억 원이나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2,782억 원이나 들어오고요. 연계금이 405억 원 정도로 매수에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요. 현대차가 상승하다가 보합, 네이버도 상승하다가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올라가고요. LG화학이 특히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어느새 30만 5천 원, 52주 신저가가 30만 1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거의 바짝 따라 붙는 모습입니다. 많이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7까지 밀립니다. 지수가 2%대의 폭락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정오에 한번 밀리고 1시 40분 정도의 조정이 한번 더 나오면서 쭉 지금 빠졌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들 개인이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밀리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봅니다. 자, 1, 2위 종목은 여전히 오르고요. 펄어비스까지는 오릅니다. 하지만 KMW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조정장에서 조정 나오고요. 메디톡스도 빠집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슈젤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까지 낙폭 커졌고 SK머티리얼즈, HLB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역시나 하한가가 탈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하한가 진입하면서 84,000원대까지 주가는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마감됐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시장 역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다면 우리나라 시장 처음으로 14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는데 13거래일 연속 타이 기록을 세운 데 좀 만족하면서 제법 코스피 시장 1%대, 코스닥 시장은 2.5%대, 2% 중반대가 넘어가는 제법 큰 낙폭이 나오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8월달 저점을 잡고 반등했을 때는 이렇게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면서 기간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압도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견인해 올라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기간의 매수 물량을 압도하면서 제법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 수급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에 몰리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밀렸거든요. 모멘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이슈에 어떤 모멘텀에 시장이 밀렸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됐고요. 상승 모멘텀은 좀 찾기가 힘들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시장이 지금 9월 초 중반을 넘어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차 잔고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 반면에 오늘 하락 압력은 역시 미국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장이 큰 폭으로 좀 비교적 큰 폭 하락하면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왔고요. 여기에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25.1로 기대치를 하회했고 경기 기대지수도 95.8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주가 미국의 9월달 선물옵션 만기주였습니다. 미국은 주간 단위로 만기를 책정하는데 보통
보통은 이 주간 단위 만기, 특히 3, 6, 9, 12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방향성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이후에 다음 주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미국장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그 방향대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봤을 때 이번 첫 주에 방향이 어딘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악재가 발생됐을 때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투심, 특히 외국인의 투심에 반영이 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압도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시장에 좀 강하게 작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 지금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섹터별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좀 많이 내렸을 것 같아요? 내린 섹터 그리고 오른 섹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섹터 대부분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나마 그동안 이제 상승 후 일반 조정을 받던 은행 업종이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9월, 12월 3, 4분기도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화학업종에 대한 하방 압력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까지 짧게 해봤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낙폭이 꽤 큽니다. 1.32% 빠지면서 2073.39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네요. 2.35% 빠지면서 62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환율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3원 10전 올라가면서 1198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본격적인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현대차 반전의 성과가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네요. 운송장비 업종이 그동안에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빛이 보인다. 이런 기사들을 최근에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송장비 업종은 상당히 오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운송장비 업체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등 이후에 추세적 상승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날에도 현대차는 강보합권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운송장비 업종 현대차 강한가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올 상반기에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가운데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유일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죠. 물론 운송장비 업종은 작년 한 해 차악의 시즌을 겪으면서 그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참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현대차가 왜 이렇게 갑자기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어느 정도 플랜 B가 보인다라는 점이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을 좀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글로벌한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는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영업적 이익이 극대화된 부분인데 지금 현대차 전체 매출에서의 약 한 20%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 좀 못 미치게 중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은 지금 현재 베이징 자동차와 50대 50 합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베이징 자동차 때문에 현대차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베이징 자동차는 중국의 3대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이 있죠. 상하이나 동평, 이치 같은 이런 메이저 업체가 아니라 현대와 합작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마이너 업체였습니다. 현대차와 합당한 이후에 상당히 글로벌한 회사로 지금 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드 이후에 현대차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이 베이징 자동차가 선택한 부분이 바로 관련 부품업계에 상당히 단가 인하 압력을 강하게 조절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차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았고 최근에는 대금 지불 거부 사태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현대차를 압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드 이후에 이 베이징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들을 전부 중국 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선택은 이제 중국에서
되면서 이런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기보다는 최근에 남는 물량을 동남아 쪽으로 돌리면서 플랜 B의 정책을 좀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최악의 시즌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신차 효과죠. 소나타와 45% 넘는 판매 신장, 여기에 팰리세이드가 38,000대가량 판매가 되면서 신차 효과도 상당히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 이제 자율주행차, 미국의 액티브라는 회사와 합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전기차에 있어서 한 14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현대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난 뒤에 PER이 한 10배 미만으로 좀 내려왔고요. PBR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0.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원래 전체적으로 PBR이 낮지만 최근 이 수준은 최근 내 최저 수준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송장비 업종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 상당히 부활의 지금 날개짓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성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기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송장비업종은 올 하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락을 겪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송장비 업종, 특히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은 상당히 생소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지는 기술력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회사입니다. 오늘 이 회사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 라닉스와 현대차와 관련된 주제를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헤릭 스미스가 좀 기급하기 때문에 좀 하루 늦춰서 언급을 드렸는데 해필 오늘 라닉스가 폭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15%, 16% 넘는 폭등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만 일찍 좀 방송을 되었더라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 어려울 때 업체가 되었을 건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라닉스는 자동차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강자 업체입니다. 자동차 무선통신 분야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인 부분은 역시 하이패스인데요. 우리가 자동차 신규로 출시되기 전에 탑재되어 있는 하이패스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이 85%에 이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현대 기아차용 통신 모뎀 솔루션을 선행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공들이고 있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무선 통신 분야에서 아마도 현대차, 기아차와 가장 큰 코어를 이루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신규 상장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선 통신 분야,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투자를 위해서 신규 상장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역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자 업체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사실 오늘 좀 급등한 부분이 조금 아깝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오늘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바로 좀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 한 9,500원 정도 선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한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 상장된 회사들의 조금 더 기술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강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전에 상장했던 기업들에 비해서 상장 공모 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거품이 많이 제거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상장된 기업들은 무조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이 라닉스라는 기업도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스윙 투자 이상의 레벨업 투자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혹시 준비되고 네.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일의 종목 330은 이미 장이 마감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장전에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내일의 종목 330을 치시면은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을 미리 장 마감 전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